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의학이론 강사 전진경입니다. 원래 이 강의는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그런 과정을 했었는데요. 기출문제가 시간별로 해서 풀이를 했으니까 차라리 그 문제풀이보다는 핵심 요약으로 우리 핵심 요약집 있잖아요. 제가 이 책 만들었는데 이건 강의 언제 하냐는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문제풀이를 아예 그런 형식이 아니고 핵심 요약집을 순서대로 보는 걸로 그렇게 이번 과정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집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 책이 이렇게 제가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2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여기 띄우면 너무 글자가 작아져서 제가 이렇게 이게 파워포인트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재 페이지를 표시를 해뒀어요. 옆에 보시고 교재의 3페이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자료를 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던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워낙 크게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페이지가 거의 한 4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받으셔서 또 하나의 큰 책만큼의 자료를 가지시는 것은 공부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재에 없는 그림들을 조금 삽입을 했는데 어떤 그림들은 제가 대체로는 그림을 돈을 주고 사는데요. 어떤 그림은 딱 적당한 게 없어서 이렇게 약간 돈 주고 사지 않고 다운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출판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고 요약집을 보고 그림은 강의할 때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체 뼈를 보는데요. 우리 몸의 뼈가 몇 개요? 네, 206개죠. 206개 뼈를 다 알아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알 수도 있어요. 인간이 컴퓨터보다 나은 점이 뭐라고 했죠? 내가 뭘 모르는지 안다는 거죠. 그럼 내가 206개의 뼈 중에 뭘 모르는지 알면 그걸 채워나가면 되거든요. 강의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는 것이 있다. 그 부분을 채워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굉장히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 4개 과목이에요. 그리고 다들 범위가 광범위하고 의학은 진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게 광범위한데 그 광범위한 것들의 깊이까지 깊어져 버리면 저 거기 빠져서 못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식보다 나은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알아나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것 같고 좀 나올 만한 문제 이런 것들은 딱 정리를 해서 또 적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206개의 뼈를 외우기 위해서는 일단 머리 쪽에 뇌 2개골, 육종 8개, 귀에 있는 작은 뼈, 귀 이자와 작을 소자를 써서 이소골 6개, 안면을 구성하는 안면 2개골, 구종 15개 이렇게 다 합치면 29개예요. 이 뼈 이름을 적을 수 있는지 혼자서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흉곽과 쇄골, 견갑골, 이렇게 상지대를 구성하는 뼈가 흉골, 쇄골, 견갑골, 또 늑골 24개죠. 양쪽에 있어서. 또 이게 29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혼자 적을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보시고 내가 빠뜨린 뼈가 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유상지대라고 해서 상지를 구성하는 뼈들이 있어요. 상완골, 그리고 전환이라고 부르죠. 상지 중에 앞쪽에 있는 요골, 척골, 그리고 수근골이 주월삼두, 대소, 두구 8개씩 있으니까 16개고요. 중수골 5개씩 양쪽에 있으니까 10개, 수지골 28개 이렇게 이 뼈들도 적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하지로 내려가면 되죠. 척추가 있네요. 척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 하나, 미추 하나. 척추와
그리고 하지에서 양쪽 광골과 대퇴골, 앞쪽에 슬개골, 경골, 비골, 그리고 수궁골은 한쪽에 8개씩 있는데 족궁골은 한쪽에 7개씩 있어요. 거정주, 설설설, 입, 그리고 중족골, 족지골은 손과 숫자가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206개 우리 외울 수 있거든요. 외울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 생각해 보시고 모르는 거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뼈 이름을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개골을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두개골 중에서는 뇌를 싸고 있는 뇌 두개골이 있어요. 뇌 두개골은 앞쪽에 전두골, 위쪽에 두정골, 옆에 측두골, 뒤쪽에 후두골, 바닥 쪽에 접사, 접형골과 사골이 있는데 이 중에 두정골과 측두골 이건 2개씩 있고요. 양쪽에 하나씩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누구? 비서, 하하, 상관설. 여기다 이속을 붙여서 이속까지. 이렇게 해서 뼈 이름을 다 외울 수 있는데 이 중에 서, 하, 설. 서골, 하골, 설골 이것만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양쪽에 있어서 2개씩입니다. 그래서 뼈 이름은 정확히 외우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 나오면 문제로 혹시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근데 두개골이 시험에 22년도에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척추도 사실 뭐 나온 적은 있는데 20년이었나? 예, 20년에 체간골을 물으면서 같이 물었었네요. 하지만 척추뼈는 또 척추신경과 함께 외워둘 필요가 있는 게 경추가 7개인데 경추신경은 경추 1번 위에 C1까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경추신경은 C1이 아니네요. C1인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C0가 아니고 C0는 콕시스 위추신경이고요. C1에서 C8번까지 경추신경이 있어서 경추신경은 8개다. 나머지는 다 흉추 12개, 흉추신경 12개, 요추 12개, 요추신경 12개. 천추 자체는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로 융합이 됩니다. 태어날 땐 5개였다가 5개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로 융합이 되는데 천추신경은 또 S1에서 5까지 5개가 있어요. 천추신경은 5개다. 그리고 미추는 태어날 때는 3개에서 6개,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3에서 6개에서 성인이 되면 하나로 융합이 되는데 미추신경은 C0라는 약어를 써서 하나. 그래서 이렇게 척추의 개수와 척추신경의 개수를 연결해서 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슬관절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렇게 제가 적중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약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표시를 했거든요. 슬관절의 그림을 보고 슬관절 구조물의 이름을 적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슬관절 구조물의 약어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 슬관절을 보시면 슬관절을 구성하는 뼈가 위쪽에 대퇴골이 있죠. 아래쪽에 경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슬개골이 있어요. 슬개골이 막고 있기 때문에 원래 대퇴골과 경골은 모습을 보면 과상관절이에요. 근데 앞에 슬개골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슬관절이 커다란 경척관절이 되는 것이고요. 비골 같은 경우에는 경골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엄격하게 봤을 때 슬관절을 구성하는 뼈는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어떤 의사가 슬관절을 구성하는 뼈 4개를 적어라 이렇게 문제를 내면 비골도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3개를 적어라 하면 이게 더 맞거든요. 3개를 적어라고 했을 때는 대퇴골, 경골, 슬개골을 적어주셔야 되겠고요. 슬관절 그림을 볼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비골이 바깥쪽에, 경골이 안쪽에 있으니까 비골을 기준으로 보고 이게 외측이구나, 이게 내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어디 있는 구조물인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그만하게 주머니에 손을 딱 찌르고 있는 자세 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의 약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안테리알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라고 해서 ACL이라는 약어를 쓰는데요. 판독지에는 이거 길게 다 안 써요. 다 ACL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는 ACL, 뒤쪽으로 나가는 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는 포스테리얼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라고 해서 PCL이라는 약어를 씁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내측, 이게 외측인데 내측에 있는 옆에 있는 인대라는 뜻이죠. 내측 측부인대, 대퇴골 내과에서 경골 내과까지 연결하는 인대고요. 메디알이 내측이란 뜻이고요. 콜라테랄이 측부란 뜻입니다. 그리고 리가멘트에서 MCL이라는 약어를 씁니다. 반대편 외측, 외측은 라테랄이죠.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에서 LCL이라는 약어를 씁니다. 외측 측부인대. 슬관절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이걸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원래 이런 활막 관절에는 관절 끝부분이 이제 반대편 뼈와 부딪혔을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연골이 존재합니다. 관절 연골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슬관절에는 특이하게 그 중간에 반달 모양의 연골이 하나 더 떠 있어요. 왜냐하면 슬관절은 체중을 부하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달 모양의 연골이 있는데 이것을 반월상 연골 또는 반달 연골이라고 부릅니다. 반월상 연골도 내측에 하나, 외측에 하나 있죠. 내측에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 더 큰 C자 모양인데요. 내측 반월상 연골은 내측 메디알, 반월상 연골이 메니스커스라서 MM이라는 약어를 씁니다. 외측 반월상 연골은 라테랄 메니스커스 해서 LM이라는 약어를 씁니다. 이 약어까지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뼈 이름, 그리고 인대들, 또 반월상 연골까지 봤고요. 슬개골을 앞쪽에서 대퇴사두근에서 시작해서 쫙 내려오면서 경골까지 슬개골을 앞에서 막아주는 건 또는 인대가 있어요. 이것을 슬개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 어떤 그림이 나와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슬관절 판독지인데요. 판독지로 한번 보시면은 라이트 니 MRI, 보통 판독지에는 이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가 먼저 적혀 있어요. 오른쪽 슬관절의 MRI 검사입니다. 니얼리, 거의 가깝게, 뭐 이런 뜻이죠. 거의, 컴플리트는 완전이란 뜻이고요. 파열, 오브 ACL. ACL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ACL. 예, 전방 십자인대. ACL이 거의 완전 파열입니다. 어벌전 프랙처. 프랙처는 골절이고요. 어벌전은 어떤 뼈가 물고 떨어지는 것, 견열 골절을 얘기합니다. 견열 또는 견인이라고 하는데 견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견열 골절. 메디알 피모랄 콘다일, 즉 대퇴골의 내측과에 견열 골절이 있다. 그리고 파샬 테어, 부분 파열입니다. 위에 컴플리트는 완전 파열이고 파샬은 부분 파열인데 어디에? LCL이니까 외측 측부인대죠. 또 컴플리트 테어, 테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럽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인대 같은 경우에는 테어 또는 럽처. 포스테릴랄 호는 반월상 연골이 이런 C자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앞쪽에 있는 걸 전각, 뒤쪽에 있는 걸 후각이라고 하는데 이 뒤쪽에 있는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LM, 외측 반달 연골과 내측 반달 연골 둘 다 후각에 파열이, 완전 파열이 있다. 이런 판독지예요. 여기서 그 과거 20년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약어들이 무엇을 칭하는지 한글 명칭을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는 아까 본 구조물 같은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서 애들 찾고 한글 명칭 작성해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골반은 시험 문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2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궁골은 시험 문제 2017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나온 지가 좀 오래됐고 2023년부터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라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중표를 한번 그려봤고요. 손목 관절과 수궁골 그리고 손을 구성하는 뼈들을 보시면 먼저 안쪽에 해박적으로는 바깥쪽이죠. 여기에 요골이 있습니다. 해박적으로 손바닥이 앞으로 가니까 바깥쪽에 요골, 안쪽에 척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골과 척골이 만나는 이 부분을 원위 요척 관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척골은 이쪽 손등 쪽에 있는 손목 쪽에 있는 것이 척골 2가 됩니다. 요골은 주관절 쪽에 있는 게 요골 2고요. 수궁골은 8개, 주월삼두, 대소, 두구, 주상골, 월상골. 이건 다 그냥 뼈의 이름을 뼈의 모양에 따라서 붙인 거예요. 주상골은 배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배주자, 모양상자. 월상골은 달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월, 삼두. 두상골은 엄격하게는 손목 관절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 문제에 손목 관절을 구성하는 뼈 5개를 적어라 이렇게 하면 두상골을 빼고 적으시면 되고요. 6개 적으라 하면 두상골까지 같이 적으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 손목 관절을 구성하는 데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대능형, 소능형골, 유두골, 유구골 이렇게 8개의 수궁골이 있고 중수골은 엄지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가 있고 수지골은 엄지손가락은 2개, 나머지 손가락은 3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골과 수지골이 만나는 이 관절을 원래는 중수수지관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약관에서 이 숫자가 2개 겹치니까 그냥 이걸 뺐더라고요. 그래서 중수지관절, 중수지관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는 뼈가 3개가 있을 때 몸통에 가까운 것을 근위, 먼 것을 원위, 중간에 있으면 중위 이렇게 부르고 관절도 마찬가지로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렇게 부르는데 때로 약관에도 1지관절, 2지관절 이렇게 적어 놓긴 했습니다. 주월삼두, 대소유두 다 대소 두구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족궁골. 족궁골은 또 시험에 한번 21년에 한번 나왔었고요. 예전에 16년도에 중족부를 적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족궁골에 21년에 나온 문제는 족관절을 구성하는 인대 나왔었죠. 나오면서 거골과 종골의 뼈 이름도 같이 물었었는데 일단 족궁골을 형성하는 뼈 7개 이름 알아보시고요. 네, 거종주, 설설, 설입. 설상골은 3개인데 내측, 중간, 외측 설상골이 있고 입방골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종골은 바닥 쪽에 있죠. 발 뒤꿈치에 있고 그 위에 거골이 있어요. 거골하고 주상골이 서로 만나서 거주상관절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종골하고 입방골은 아래쪽에서 만나요. 여기. 이게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뒤에서 보시면 종골이 있고 거골이 위쪽에 있는데 입방골은 종골 앞에 있고 주상골은 거골 앞에 있고 약간 단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골과 주상골이 만나고 또 입방골과 종골이 만나는 이 관절을 횡족근 관절 또는 쇼파트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개의 설상골과 입방골과 중족골 이 뼈들이 만나는 관절을 리스프란 관절이라고 불러요. 리스프란 관절 손상은 자배법에는 별도의 상해 급수가 있어요. 쇼파트 관절은 없긴 하지만 이 2개는 시험에 나오면 같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발을 쇼파트 관절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 있으면은 후족부로 보고요. 쇼파트와 리스프란 관절 사이에 있는 뼈를 중족부로 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것을 전족부, 발을
후, 중, 전 이렇게 앞, 중간, 뒤로 나눌 때는 기준이 되는 관절이 쇼파트 관절과 리스프란 관절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완골도 시험에 상완골이랑 쇄골, 견갑골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관절과 상완관절의 구체적인 이름을 물은 적이 있어요. 상완골의 해부는 알아두시면 다음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 보겠습니다. 상완골은 이렇게 팔의 위쪽을 구성해서 위팔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상완골에서 이제 뼈에 머리가 되는 것을 골두, 머리두자죠. 골두라고 부르고요. 골두 뒤에 좁아지는 것을 목경자를 써서 경부라고 부르는데 상완골에 경부가 두 개가 있어요. 해부학적으로는 골두 바로 밑이 여기가 해부학적인 경부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골절이 잘 일어나서 외과적인 경부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해부경, 그리고 대결절, 소결절 밑에서 간부 시작하는 부분, 여기를 외과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완골을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 여기 튀어나온 곳, 앞쪽에서 보면 대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대결절과 더 앞에 있는 것이 소결절 되겠습니다. 여기 이게 대결절, 이게 소결절입니다. 그리고 상완골 아래쪽에는 이제 뼈 끝이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것을 과라고 하거든요. 콘다일. 그리고 상완골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선상 홈이 있는데 거기를 따라서 요골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퇴골 자체는 별도의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고요. 대퇴경부골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그리고 대퇴경부골절의 노인에서 대퇴경부골절일 때 어떤 치료를 하면 되는지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대퇴골의 해부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퇴골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되는 것이 골두입니다. 그리고 골두 밑에 쏙 들어가 있는 목이 되는 부분을 경부라고 하고요. 대퇴경부는 굉장히 뼈가 약해요. 그리고 두 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위쪽에 큰 것을 대전자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에 작은 전자를 소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대전자와 소전자 사이를 전자간이라고 하고요. 골절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골두골절, 경부골절, 전자간골절, 전자하골절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대퇴골도 마찬가지로 밑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를 과부라고 부릅니다. 안쪽에 있으면 내과, 바깥에 있으면 외과가 되겠죠. 그 다음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보겠는데요. 근육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육은 주요한 근육만 좀 보겠습니다. 흉골, 쇄골이 만나는 부분이 여기에요. 흉쇄. 그리고 귀에 있는 유양돌기라고 있어요. 유양돌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을 흉쇄 유돌근이라고 부릅니다. 몸 뒤쪽에서 봤을 때 스님이 아니고 신부님 말고 전도사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 모자가 있어요. 스님의 모자라는 뜻의 승모근, 뒤로 딱 처지는 것 같은 이 뒷부분에 근육을 승모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모근 옆에 어깨 쪽에 나오는 것이 삼각근인데요. 이 승모근과 삼각근 두 개가 힘을 합쳐서 어깨를 들고 외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육들은 그냥 참고하시는데 특별히 대퇴사두근은 자배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육이 파열돼서 봉합이 하면 급수를 8급으로 보는데 대퇴사두근 봉합수를 했을 때는 별도의 급수를 주거든요. 대퇴사두근은 슬관절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슬관절이 굽어있던 슬관절이 펴지는 거죠. 신전되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 이 슬관절이 뒤로 달려 올라가면서 이제 굴절이 됩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은 슬관절의 신전에 관여하는 근육이고요. 이 뒤쪽을 구성하는 햄스트링,
또는 슬궤근이라고 부릅니다. 슬궤근은 슬관절의 굴곡에 관여하는 근육들입니다. 대퇴사두근은 4개가 있는데 똑바로 내려오는 대퇴직근과 광근 3개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광근, 안에 있는 광근, 그리고 중간에 있는 광근이 있는데 중간 광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진 않고요. 대퇴직근을 잘라서 열었을 때 그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햄스트링은 3개의 제가 이막건시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요. 대퇴이두근과 반막양근, 반건양근 이 3가지 근육이 모여서 햄스트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태에 있는 근육 중에 비복근과 비복근을 또 젖혀서 보면 안쪽에 넓적한 뼈가 있어요. 아니 근육이 있어요. 아 자꾸 뼈라 그러네. 넙치근 또는 가자미근이라고 부릅니다. 가자미근, 넙치 물고기 이름이죠. 넓적한 근육이라는 거고요. 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합쳐져서 뼈에 붙는 건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근육 중에서는 흉쇄유돌근, 승모근, 삼각근, 그리고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비복근, 가자미근과 아킬레스건을 연결해서 이 정도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몸의 신경도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신경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중추신경은 뇌, 척수, 한번 손상이 받으면 회복이 되기 어려운 것이 중추신경이 되겠고요.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불가역적 또는 비가역적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말초신경은 척수에서 나와서 각각 뻗어가는 척수신경과 뇌에 있는 뇌신경, 뇌에서 시작돼서 나오는 뇌신경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 말초신경 중에서 중요한 신경들은 일단 상디 쪽에 상완신경총이 있습니다. 상완신경총은 내려오다가 겨드랑이 쪽에 애과신경이 있어요. 애과신경. 그리고 상디 쪽에 3개의 큰 신경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쪽에 요골신경, 중간에 정중신경,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촉골신경, 이 3가지 신경이 있고요. 하지에서 중요한 신경은 자골신경이 있고요. 자골신경은 다리 뒤쪽으로 내려오다가 슬관절쯤에서 크게 갈라져요.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상완신경총, 애과신경, 요골신경, 정중신경, 촉골신경, 자골신경, 비골신경, 경골신경 요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문제예요. 흉곽을 구성하는 채광골은 흉곽과 척추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서 흉곽을 구성하는 뼈 이름 늑골, 흉골, 흉추 물었고요. 그리고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 이름도 서술하라 했어요. 척추체를 구성하는 뼈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인데 각각 7개, 12개, 5개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채광골의 기능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채광골은 인체의 모양을 지탱해 주죠. 그리고 흉곽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 폐와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 기능을 합니다. 늑간 인대의 수축과 이완에서 호흡 운동이 가능하게 하고요. 흉골에서 조혈 기능, 혈구를 생성하는 조혈 기능도 하고요. 무기질과 지방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저장 기능도 하는데 이 채광골의 기능은 채광골만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뼈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골반골은 2022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요. 수궁골, 주월, 삼두, 대소, 두구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상지의 구조 2021년에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발목의 구조, 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족궁골에 대해서는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족부와 중족부를 구분하는 쇼파트 관절, 그리고 후족부와 중족부를 구분하는 쇼파트 관절, 중족부와 전족부를 구분하는 리스프람 관절은 알아두셔라 라고 했습니다. 발을 구성하는 뼈, 아까 살펴본 거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중족부 문제 같이 봤었죠. 중족부에 해당하는 골 구조물을 쓰시오 5개.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이전에 이제 모든 시험을 준비할 적에 서술형으로 적을 때 막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적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 5개만 이름을 적어도 5점, 10점을 주겠더라고요. 5개, 하나에 2점씩. 중족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족궁이라는 걸 형성해요. 발바닥이 이렇게 약간 위로 아치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발이 받는 충격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족궁이 너무 낮으면 이제 평족, 너무 높으면 요족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스프랑 관절은 아까 살펴봤었고요. 발바닥 쪽에 종골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앞에 발가락까지 연결되는 근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 이 족저근막에 어떤 무리가 계속 가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데 족저근막염의 특징,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 쪽에 통증, 그것이 족저근막염의 특징이 되겠고요. 중족부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편평족, 요족, 또 족저근막염, 족근관 증후군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전족부, 아까 같이 살펴봤는데 전족부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보면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휜니다. 중족골은 안쪽으로 오히려 밀려 들어오면서 살짝 내회전이 돼요. 무지강직, 지간신경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양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 있고요. 후족부는 종골과 거골인데 여기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아킬레스건에 생기는 염증 같은 발 뒤꿈치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 자주 나오는 의학 용어라고 해서 제가 삽입을 해놨었는데요. 원래 기본 교재도 있고 핵심 요약집에도 삽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손해 사정사가 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요. 손해 사정사가 일단 진단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차트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의학은 약간 기초공사 같아요. 바닥을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서 의료 지식을 쌓아놔야지 업무를 하실 때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그냥 읽어보시면 사실 뭐 별것 없어요. 안테리어리 ANT라고 적고 앞이다. 뭐 이런 레프트는 LT 이렇게 적는다. 뭐 이런 거고요.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건 이 페이지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슬관절 관련 의학 용어 약어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두개골 관련은 시험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사지골 관련도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간판 관련 의학 용어는 의학 용어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경관절 이거 별도의 시험에 나오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하시다가 업무하시다가 경관절 판독지에 SSP 뭐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이거 뭐지? 싶을 때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참고하시게. 이 정도는 아니면 어디 복사해 놨다가 가지고 계시면서 보시고 이것도 시험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대신에 GCS에 따른 의식 수준은 alert, drowsy, stupor, semi-coma, coma 5가지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종양 관련 의학 용어도 디스플레시아는 이형성이라는 이상하게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IS라는 약어를 쓰는 칼시노마 인 시튜. 시튜가 상피인데 상피 안에 있는 암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피 내암 또는 제자리 암이고요. 상피 내암과 달리 기저막을 침범하면 침륜암, 인베이시브가 침륜이라는 뜻인데요. 침륜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뭔가가 생성되는 어떤 샘세포에서 생기는 종양을 아데노마, 선종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샘종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암세포다. 그러면 선암이라고 합니다. 아데노칼시노마라고 하고요. 이런 암의 모양이 이렇게 손가락 마디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유두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파필라리 칼시노마라고 합니다. 유두암. 나머지 약어들도 이건 업무하실 때 어쩌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해본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